식당 오픈 날 계산대 옆 의자에 앉은 나를 보고 손님이 묻더군요. 이모님, 여기 직원이세요? 주문 좀 받아주세요. 딸은 아무 말도 안 하고 사위는 웃으며 말했죠. 어머니, 그냥 도와주시면 되죠? 손님 많잖아요. 그때 깨달았어요. 이 자리에서 난 가족이 아니라 노동자였다는 걸. 손님들 웃음소리 속 내 손은 잔돈을 세고 있었고 사위의 친구가 말했죠. 이모님, 정산은 오늘까지예요. 내가 낸 보증금, 내 손으로 식당을 읽어줬는데 이름도 자격도 자리도 없는 내가 서 있었어요. 이제 나는 그들의 그림자구나. 감동은 나누면 더 커지죠. 이야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매일 더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갈게요. 전남 순천 외곽 단독주택 한 채가 고즈넉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집 주변에는 감나무 몇 그루가 서 있었고 가을이 깊어가는 계절이라 감들이 주황빛으로 익어가고 있었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려앉자 집안에서는 작은 불빛 하나가 켜졌습니다. 거실 한쪽에서는 텔레비전이 작은 소리로 뉴스를 내보내고 있었고 박정숙은 작은 밥상을 차려놓고 혼자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된장찌개 한 그릇, 김치 몇 조각, 그리고 밥 한 공기. 소박한 상차림이었지만 정숙은 천천히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찌개 국물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으니 구수한 맛이 혀끝에 감돌았습니다. 그러나 밥맛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혼자 먹는 밥은 언제나 그랬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10년이 넘었고 딸 지연이 결혼해서 집을 떠난 지도 5년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 집에는 정숙 혼자뿐이었습니다. 텔레비전 화면에서는 지역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새로 생긴 식당 이야기, 요즘 젊은 사람들이 창업을 많이 한다는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정숙은 그 뉴스를 보며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문득 딸 지연과 사위 민수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들도 곧 식당을 연다고 했습니다. 정숙은 그 생각을 하니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지연이라는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정숙은 재빨리 손을 닫고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엄마, 나야. 지연의 목소리는 조금 바빴습니다. 뭔가 급하게 전화를 건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정숙은 수화기를 귀에 대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래, 지연아. 무슨 일이야? 밥은 먹었니? 네, 엄마. 저는 먹었어요. 엄마, 그게 민수 오빠 식당이 이번 주 토요일에 드디어 문을 연대요. 그동안 준비하느라 정말 힘들었는데 드디어 오픈하게 됐어요. 정숙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그거 참 잘 됐구나. 토요일이면 이번 주 토요일이지? 엄마도 가야지. 몇 시에 가면 되니?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연은 뭔가 말하기 어려운 듯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 근데 그날 저희가 너무 바쁠 것 같아요. 손님들도 많이 올 것 같고 정신없을 거예요. 그냥 집에서 편히 계세요. 나중에 한가할 때 모시고 갈게요. 정숙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딸의 목소리에서 뭔가 조심스러운 기색이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정숙은 딸이 바쁜 것을 이해했습니다. 오픈 날은 정말 정신없을 것입니다. 손님들도 많이 올 것이고 신경 쓸 것도 많을 것입니다. 정숙은 씁쓸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나야 뭐 괜찮지. 바쁘겠구나. 민수한테 축하한다고 전해줘. 그리고 너무 무리하지 말고. 네, 엄마. 감사해요. 그럼 또 연락드릴게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정숙은 핸드폰을 식탁 위에 내려놓고 다시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밥맛은 더욱 없어졌습니다. 숟가락을 들었다 놓았다 반복하며 정숙은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았습니다. 식탁 한쪽을 바라보니 벽에 걸린 앞치마 한 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사위 민수가 첫 월급을 받아서 정숙에게 사준 것이었습니다. 당시 민수는 정숙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크게 성공하면 꼭 보답하겠습니다. 어머니 덕분에 제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정숙은 그때를 떠올리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저 식당 자리 보증금 절반 냈단 걸 그 사람들은 모르겠지. 그 보증금은 정숙이 평생 모아온 전세금이었습니다. 딸 지연과 사위 민수가 식당을 차리겠다고 했을 때 정숙은 주저없이 자신의 통장을 털었습니다. 5천만 원이라는 거금이었습니다. 지연은 그때 눈물을 흘리며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민수도 고개를 숙이며 꼭 보답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정숙은 그들이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뿐이었습니다. 돈은 다시 벌 수 있지만 딸의 행복은 돈으로 살 수 없었습니다. 정숙은 밥을 다 먹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찬물에 손을 담그자 시린 기운이 손끝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정숙은 천천히 정성스럽게 그릇을 닦았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나니 거실은 더욱 조용했습니다. 정숙은 소파에 앉아 다시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화면 속에서는 여전히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러나 정숙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딸의 목소리만 맴돌았습니다. 집에서 편히 계세요. 정숙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생각했습니다. 딸이 바쁜 건 이해합니다. 손님들이 많이 올 것도 이해합니다. 그러나 왜 이렇게 마음이 무거운지 알 수 없었습니다. 마치 뭔가 중요한 자리에서 자신이 빠진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정숙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이 내려앉은 하늘 아래 작은 별 하나가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그 별을 보며 속으로 말했습니다. 그래도 내 딸 가게인데 얼굴 한 번은 봐야지. 정숙은 결심했습니다. 토요일 아침 조용히 식당에 가기로 했습니다. 초대받지 않았어도 축하는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어머니의 마음이었습니다. 정숙은 잠자리에 들기 전 옷장을 열어 깔끔한 베이지색 자켓을 꺼내 두었습니다. 한복을 입으면 너무 눈에 띌 것 같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구석에서 딸의 모습을 보고 싶었습니다. 밤은 깊어갔고 정숙은 잠을 청했습니다. 그러나 잠은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마음 한구석에 무언가 걸린 듯한 느낌이 계속되었습니다. 정숙은 이불을 머리까지 덮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내일을, 토요일을 기다렸습니다. 토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정숙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따스하게 비쳐 들어왔고 오늘따라 날씨가 참 좋았습니다. 정숙은 세수를 하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에는 68배 얼굴이 비쳤습니다. 주름이 깊게 패인 얼굴이었지만 정숙은 오늘만큼은 조금 더 단정하게 보이고 싶었습니다. 옷장에서 어제 미리 꺼내둔 베이지색 자켓을 꺼냈습니다. 정숙은 천천히 옷을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빗었습니다. 거울을 다시 한번 보니 그래도 괜찮아 보였습니다. 정숙은 작은 핸드백에 지갑과 핸드폰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집을 나서기 전 현관 앞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그래도 내 딸 가게인데 얼굴 한 번은 봐야지. 정숙은 다시 한번 중얼거리며 문을 열었습니다.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는 길, 정숙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아침 공기가 상쾌했고 하늘은 맑게 겠습니다. 버스를 타고 시내로 들어가는 동안 정숙은 창밖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익숙한 거리들이 스쳐 지나갔고
정숙은 문득 딸 지연이 어렸을 적 생각이 났습니다. 지연이 초등학교에 다닐 때 정숙은 항상 학교 앞에서 지연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지연이 뛰어나오면 손을 꼭 잡고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지연은 항상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나 오늘 선생님한테 칭찬받았어. 정숙은 그 기억을 떠올리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 미소는 금세 사라졌습니다. 이제 지연은 어른이 되었고 자신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그저 뒤에서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버스에서 내려 식당이 있는 거리로 걸어갔습니다. 멀리서부터 식당이 보였습니다. 입구에는 화려한 화환들이 줄지어 놓여 있었고 현수막에는 민수한 식당 오픈이라는 글씨가 크게 쓰여 있었습니다. 정숙은 그 현수막을 보며 잠시 걸음을 멈췄습니다. 민수한 식당. 정숙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왠지 모르게 마음 한구석이 허전했습니다. 그러나 정숙은 고개를 저으며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식당 앞에 도착하니 이미 손님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오픈 첫날이라 그런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정숙은 조용히 입구로 들어갔습니다. 식당 안은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테이블마다 손님들이 앉아 있었고 주방에서는 음식을 만드는 소리가 요란하게 들렸습니다. 정숙은 구석 한편에 서서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때 딸 지연이 홀을 지나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지연은 손님들에게 인사를 하며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지연을 부르려다가 멈췄습니다. 지연이 너무 바빠 보였습니다. 그런데 지연이 정숙을 발견했습니다. 지연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재빨리 정숙에게 다가왔습니다. 엄마, 여기 웬일이에요? 연락이라도 주시지. 지연의 목소리에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정숙은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그냥 지나가다가 들렀어. 오픈 축하한다고. 손님들 많네? 네, 엄마. 근데 지금 정신이 없어서요. 엄마, 저기 구석에 앉아 계세요. 제가 나중에 인사드릴게요. 지연은 정숙을 계산대 옆 구석 의자로 안내했습니다. 정숙은 그 의자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그곳은 사람들의 시선이 잘 닿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정숙은 그곳에 앉아 식당 안을 바라보았습니다. 손님들은 음식을 맛있게 먹고 있었고 지연과 민수는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얼마 후 사위 민수가 정숙을 발견하고 다가왔습니다. 민수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셨네요? 그냥 편히 앉아 계세요. 손님 많아서 정신없어요. 나중에 천천히 인사드릴게요. 민수의 말투는 친절했지만 어딘가 형식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정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바쁘겠구나. 신경 쓰지 말고 일해. 민수는 다시 주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정숙은 계산대 옆 구석 의자에 앉아 사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손님들은 끊임없이 들어왔고 식당은 점점 더 붐볐습니다. 정숙은 그 모습을 보며 뿌듯했습니다. 딸의 식당이 잘 되는 것 같아 기뻤습니다. 그런데 그때 젊은 여자 직원 한 명이 정숙에게 다가왔습니다. 그 직원은 수빈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있었습니다. 수빈은 정숙을 보며 공손하게 말했습니다. 이모님, 혹시 계산대 좀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주문이 밀려서 정신이 없어요. 잠깐만 도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어요. 정숙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러나 수빈의 간절한 눈빛을 보니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정숙은 일어서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래, 내가 좀 도와줄게. 정숙은 계산대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손님들의 계산을 도와주기 시작했습니다. 계산기를 누르고 잔돈을 건네고 영수증을 출력했습니다.
정숙의 손놀림은 능숙했습니다. 젊었을 때 시장에서 장사를 했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손님들은 정숙을 보며 친근하게 웃었습니다. 그중 한 손님이 말했습니다. 이모님, 고생 많으세요. 오늘 음식 정말 맛있었어요. 정숙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 그러나 그때 옆 테이블에서 두 손님이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분 사장님 어머니라더라. 그런데 직원처럼 일하시네. 그러게. 오픈 날인데 좀 그렇네. 뭐 가족이니까 도와주시는 건가? 정숙은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러나 표정을 감추고 계속 계산을 도왔습니다. 정숙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뭐 잘못한 건가? 그냥 도와주는 건데. 정숙의 마음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오후가 되었습니다. 식당은 여전히 손님들로 붐볐고 정숙은 계산대 옆에서 물잔을 닦고 있었습니다. 손님들이 떠난 테이블을 정리하고 새로운 손님들에게 물을 날라주었습니다. 정숙의 이마에는 땀이 맺혔지만 정숙은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딸의 식당이 잘 되는 모습을 보니 힘든 줄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정숙은 문득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지연은 정숙을 한 번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주방과 홀을 오가며 바쁘게 움직였지만 정숙과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는 듯 했습니다. 민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정숙에게 말 한마디 없이 손님들과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정숙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바빠서 그런 거겠지. 오픈날이니까 정신이 없을 거야. 그러나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무겁고 답답했습니다. 정숙은 잠시 쉬고 싶어서 화장실로 갔습니다. 거울 앞에 서니 지친 얼굴이 보였습니다. 정숙은 찬물로 얼굴을 씻고 다시 홀로 나왔습니다. 그때 지연이 민수와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두 사람은 구석에 서서 조용히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그들에게 다가가려다가 멈췄습니다. 지연의 표정이 심각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정숙은 조금 떨어진 곳에 서서 그들의 대화를 듣게 되었습니다. 지연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빠, 엄마 그렇게 세워두면 사람들이 뭐라 해? 아까 손님들이 수군거리는 거 들었어. 엄마가 직원처럼 일하신다고. 민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손님들 보기에 더 정감 있죠. 가족이 함께 운영하는 식당처럼 보이잖아요. 그게 더 좋은 이미지예요. 지연은 여전히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그래도 엄마 체면이 있는데 오픈날인데 이렇게 일만 시키면 일 시킨 거 아니에요. 어머니가 알아서 도와주신 거잖아요. 그리고 손님들도 좋아하는 것 같던데요. 정숙은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민수의 말투에서 뭔가 차가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정숙은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나 다시 계산대 옆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의자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감이라 내가 인테리어 자금 냈다는 건 다 잊은 거겠지. 정숙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문득 식당을 차릴 때가 떠올랐습니다. 지연과 민수가 자금이 부족하다고 했을 때 정숙은 주저없이 자신의 전세금을 내놓았습니다. 5천만 원이라는 거금이었습니다. 그 돈으로 식당 보증금을 냈고 인테리어도 했습니다. 지연은 그때 정숙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감사해요. 이 은혜 평생 잊지 않을게요. 민수도 고개를 숙이며 약속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꼭 성공해서 보답하겠습니다. 어머니 덕분에 이 식당이 생긴 겁니다. 그러나 지금 그 약속은 어디로 간 것일까요? 정숙은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녁 무렵 손님들이 조금씩 줄어들었습니다.
정숙은 여전히 계산대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화장실 근처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숙은 무심코 그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식당 뒤편 작은 창고 근처였습니다. 민수가 친구 2명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일어나서 조용히 그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창고 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그 안에서 민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숙은 문 옆에 서서 귀를 기울였습니다. 민수의 친구가 말했습니다. 야, 민수야. 이 식당 정말 괜찮은데? 자금은 어디서 났냐? 은행 대출? 민수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 장모님 돈 좀 빌렸죠. 전세금 털어서 주셨어요. 와, 장모님 대단하시네. 그럼 나중에 돌려드려야겠네? 민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글쎄요. 돌려드릴 일은 없을 듯. 어차피 나중에 지연이 상속받을 돈인데 뭐. 미리 받은 거죠. 친구들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것도 그렇네. 어차피 다 가족 돈이니까. 정숙은 그 말을 듣고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정숙은 그 자리에서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빌렸다고? 내 전세금 다 털어준 걸 빌렸다고? 돌려줄 생각도 없다고? 정숙은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 돈은 정숙이 평생 모은 돈이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정숙은 혼자 작은 가게를 운영하며 한 푼, 두 푼 모았습니다. 그렇게 모은 돈으로 전세집을 얻었고 그 전세금을 딸에게 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민수는 그 돈을 그저 빌린 돈으로 치부했습니다. 정숙은 천천히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다시 계산대 옆 의자로 돌아왔지만 앉을 수가 없었습니다. 정숙은 핸드백을 들고 조용히 식당 밖으로 나왔습니다. 아무도 정숙을 붙잡지 않았습니다. 지연도 민수도 정숙이 나가는 것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저녁 공기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정숙은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지만 정숙은 울지 않았습니다. 그저 허공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내 돈으로 세운 식당인데 내 이름은 어디에도 없구나.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내내 정숙은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멍하니 앉아 있을 뿐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해 문을 열고 들어서니 집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정숙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늘이 도우면 언젠가 진실이 드러나겠지. 정숙은 그렇게 중얼거리며 눈을 감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정숙은 집에서 조용히 지냈습니다. 지연에게서는 연락이 없었습니다. 오픈날 이후로 전화도 문자도 없었습니다. 정숙은 핸드폰을 들여다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딸이 바쁜 것은 이해했지만 그래도 한마디 정도는 있을 법했습니다. 정숙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민수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돌려드릴 일은 없을 듯. 어차피 나중에 지연이 상속받을 돈인데 뭐. 그 말을 떠올릴 때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정숙은 상속을 바라고 돈을 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딸이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민수는 그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정숙은 다시 식당에 가보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조용히 손님처럼 가보고 싶었습니다. 식당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딸이 어떻게 지내는지 보고 싶었습니다. 정숙은 평범한 옷을 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버스를 타고 식당 앞에 도착했습니다. 오픈한 지 며칠이 지났지만 여전히 손님들이 많았습니다. 정숙은 조용히 식당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입구에서 수빈이 정숙을 알아보고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지난번에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했어요. 정숙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내가 할 수 있는 걸 도와준 거지. 오늘은 그냥 밥 먹으러 왔어. 수빈은 정숙을 구석 테이블로 안내했습니다. 정숙은 그곳에 앉아 메뉴판을 펼쳤습니다. 된장찌개, 김치찌개, 불고기 정식 등 다양한 메뉴가 있었습니다. 정숙은 된장찌개 정식을 주문했습니다. 잠시 후 지연이 홀로 나왔습니다. 지연은 정숙을 보고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재빨리 정숙에게 다가왔습니다. 엄마, 오늘은 왜 오셨어요? 연락 좀 주시지. 지연의 목소리에는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정숙은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그냥 밥 먹으러 왔어. 딸이 하는 식당 음식이 어떤지 먹어보고 싶어서. 지연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손님들 오해해요. 엄마가 자꾸 오시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해요. 그냥 집에 계세요. 제가 나중에 음식 싸서 갖다 드릴게요. 정숙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딸의 말이 마치 자신을 밀어내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손님들이 뭘 오해한다는 거니? 지연은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엄마가 자꾸 오시면 민수 오빠도 부담스러워해요. 엄마, 제 말 이해해 주세요. 정숙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딸의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정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래, 알았어. 엄마가 너무 자주 오면 안 되는구나. 지연은 미안한 표정을 지으며 다시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정숙은 혼자 테이블에 앉아 있었습니다. 얼마 후 된장찌개 정식이 나왔습니다. 정숙은 숟가락을 들었지만 밥맛이 없었습니다. 그저 숟가락을 들었다 놓았다 반복할 뿐이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손님들은 맛있게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식당 간판 글씨, 내가 손수붓으로 썼는데, 식당을 차릴 때 민수는 간판 글씨를 누가 써줄지 고민했습니다. 그때 정숙이 나서서 붓으로 정성껏 글씨를 썼습니다. 정숙은 젊었을 때 서예를 배운 적이 있었고 그 솜씨를 살려 간판 글씨를 완성했습니다. 민수는 그때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글씨 정말 멋있어요. 이 간판이 우리 식당의 상징이 될 거예요. 그러나 지금 그 간판 아래에서 정숙은 환영받지 못하는 손님이 되어 있었습니다. 정숙은 식사를 마치고 계산을 했습니다. 수빈이 계산을 받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식사는 제가 계산할게요. 지난번에 도와주신 거 감사해서요. 정숙은 고개를 저으며 돈을 건넸습니다. 아니야, 내가 낼게. 손님으로 온 거니까. 정숙은 식당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며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식당은 여전히 붐볐고 간판은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숙의 마음은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그날 저녁 정숙은 집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지역 뉴스에서 익숙한 장면이 나왔습니다. 민수의 식당이었습니다. 뉴스 앵커가 말했습니다. 순천의 한 한식당이 지역 모범 창업 사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젊은 부부가 운영하는 이 식당은 오픈한 지 일주일 만에 입소문을 타며 손님들로 북적이고 있습니다. 화면에는 민수와 지연이 인터뷰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민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희 부부가 힘을 합쳐 만든 식당입니다. 손님들께 정성껏 음식을 대접하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지연도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희 남편이 정말 열심히 준비했어요. 이 식당이 잘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숙은 그 화면을 보며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뉴스 어디에도 정숙의 이름은 없었습니다. 식당을 세운 자금이 어디서 나왔는지에 대한 언급도 없었습니다. 정숙은 텔레비전을 끄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 이름 어디에도 없네. 정숙은 방으로 들어가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서류 몇 장이 있었습니다. 정숙은 그중 한 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것은 딸 지연이 결혼하기 전에 작성했던 혼인계약서 사본이었습니다. 정숙은 그 서류를 천천히 읽었습니다. 거기에는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모친이 지원한 자금은 지연의 독립재산으로 간주한다. 정숙은 그 문구를 보며 눈을 감았습니다. 이 서류가 있다면 정숙의 돈이 지연의 재산임을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정숙은 서류를 다시 서랍에 넣으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하늘이 도우면 언젠가 진실이 드러나겠지. 정숙은 그날 밤 긴 생각에 잠겼습니다. 며칠 후 정숙은 우연히 식당 근처를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시장에 장을 보러 갔다가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정숙은 멀리서 식당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식당 간판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정숙은 걸음을 멈추고 간판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예전에는 단순하게 꾸며져 있었는데 이제는 크고 화려한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간판에는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민수한 식당. 정숙은 그 글씨를 보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정숙이 손수 붓으로 쓴 간판은 어디로 간 것일까요? 새 간판에는 정숙의 흔적이 전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정숙은 어두운 표정으로 간판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내 이름 어디에도 없네. 정숙은 식당 앞을 지나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도착해서도 마음이 무겁고 답답했습니다. 정숙은 소파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문득 식당 임대 계약서가 떠올랐습니다. 그 계약서에는 분명히 정숙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정숙은 서랍을 뒤져 오래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식당 건물의 임대 계약서 원본이 들어 있었습니다. 정숙은 천천히 서류를 펼쳤습니다. 계약서에는 분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보증금 5천만 원, 박정숙 명의. 정숙은 그 문구를 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서류가 있다면 정숙이 식당에 투자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정숙은 서류를 조심스럽게 접어 다시 봉투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 봉투를 서랍 깊숙이 보관했습니다. 며칠 후 정숙은 다시 한번 식당을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는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가보고 싶었습니다. 정숙은 평범한 옷을 입고 모자를 깊이 눌렀었습니다. 그리고 식당 근처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섰습니다. 식당 앞에는 여전히 손님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정숙은 그 모습을 보며 복잡한 심경이 들었습니다. 기쁘면서도 슬펐습니다. 딸의 식당이 잘 되는 것은 좋았지만 정숙 자신은 그 안에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수빈이 식당 밖으로 나왔습니다. 수빈은 잠시 쉬는 시간인 듯 담배를 피우며 핸드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조용히 수빈에게 다가갔습니다. 수빈은 정숙을 알아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 여기 웬일이세요? 정숙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지나가다가 들렀어. 너 잠깐 시간 있니? 네, 지금 쉬는 시간이에요. 무슨 일이세요? 정숙은 핸드백에서 작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임대계약서 복사본이 들어 있었습니다. 정숙은 그 봉투를 수빈에게 건넸습니다. 수빈아, 이거 너한테 맡길게. 혹시 일이 잘못되면 이걸 꼭 지연이에게 전해줘.
수빈은 당황한 표정으로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어머니, 이게 뭐예요? 왜 이렇게 심각하게 말씀하세요? 정숙은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혹시 모르니까 맡겨두는 거야. 너 믿을 만하니까 부탁하는 거야. 수빈은 여전히 의아한 표정이었습니다. 사장님, 어머니 왜 이렇게 슬픈 눈으로 말씀하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정숙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그냥 조심스러운 성격이라 그래. 수빈아, 이 봉투 잘 간수해줘.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고. 수빈은 고개를 끄덕이며 봉투를 받았습니다. 정숙은 수빈의 어깨를 가볍게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이름이 없어도 아이를 위해 살 뿐이야. 수빈은 정숙의 말을 듣고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무슨 뜻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었지만 정숙의 표정에서 깊은 슬픔이 느껴졌습니다. 정숙은 수빈과 헤어져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도착해서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정숙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문득 은행에서 민수와 직원이 나눈 대화가 떠올랐습니다. 사실 며칠 전 정숙은 우연히 은행에서 민수를 목격했습니다. 정숙은 은행에 볼 일이 있어 갔다가 상담 창구에 앉아 있는 민수를 발견했습니다. 정숙은 민수를 부르려다가 멈췄습니다. 민수가 은행 직원과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숙은 조금 떨어진 곳에 앉아 그들의 대화를 듣게 되었습니다. 민수가 말했습니다. 장모님 이름으로 된 보증금 계약, 이번에 제 명의로 바꿔주세요. 여기 위임장 있습니다. 은행 직원이 서류를 확인하며 대답했습니다. 네, 위임장만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본인 확인이 필요한데요. 박정숙 고객님께서 직접 오셔야 합니다. 민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장모님이 연세가 있으셔서 직접 오시기 힘드세요. 제가 위임장 받아왔으니 처리 가능하죠? 은행 직원은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본인이 직접 오셔야 하는데 일단 서류 검토해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정숙은 그 대화를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민수가 정숙의 이름으로 된 계약을 자신의 명의로 바꾸려 하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핸드백 속 종이 한 장을 꼭 쥐었습니다. 그 위임장에는 이미 정숙의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며칠 전 민수는 정숙에게 전화를 걸어 말했습니다. 어머니, 은행 서류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어머니 도장 좀 찍어주셔야 해요. 제가 집으로 갈게요. 정숙은 아무 생각 없이 민수가 가져온 서류에 도장을 찍어 주었습니다. 민수는 그 서류가 단순한 은행 서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생각해 보니 그것이 명예 변경 위임장이었던 것입니다. 정숙은 그때를 떠올리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정숙은 자신이 너무 순진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믿었던 사위가 사랑하는 딸의 남편이 자신을 속인 것입니다. 정숙은 소파에 앉아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며칠 후 정숙에게 지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오랜만에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정숙은 반가운 마음에 재빨리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나야. 요즘 잘 지내셨어요? 지연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밝았습니다. 정숙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래, 잘 지내고 있어. 너는 요즘 어떠니? 식당은 잘 되고 있고? 네, 엄마. 식당이 정말 잘 돼요. 손님들이 계속 오시고 입소문도 많이 났어요. 다음 주에 시청에서 시상식이 있대요. 민수 오빠가 지역 모범 창업자로 선정됐어요. 정숙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래, 축하한다. 시상식에 엄마도 가도 되니?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연은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엄마, 그날은 초대받은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대요. 자리가 많지 않아서요. 나중에 상패 받으면 엄마한테 보여드릴게요. 정숙은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알았어. 열심히 해라.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정숙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딸의 목소리에서 뭔가 거리감이 느껴졌습니다.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언제부터인가 지연은 정숙을 멀리하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달력을 보며 시상식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이었습니다. 정숙은 그날 시청에 가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초대받지 않았어도 딸과 사위가 상을 받는 모습을 보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어머니의 마음이었습니다. 시상식 날이 다가왔습니다. 정숙은 아침부터 단정하게 옷을 입었습니다. 검은색 정장에 흰 블라우스를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빗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예전보다 많이 늙은 얼굴이 보였지만 오늘만큼은 당당하게 보이고 싶었습니다. 정숙은 버스를 타고 시청으로 향했습니다. 시청 앞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고 입구에는 큰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지역 모범 창업자 시상식. 정숙은 시청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입구에서 직원이 초대장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초대장이 없었지만 조용히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수상자 가족인데요. 들어가도 될까요? 직원은 명단을 확인하더니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박정숙입니다. 민수시장모입니다. 직원은 명단을 다시 확인했지만 정숙의 이름은 없었습니다. 직원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죄송하지만 명단에 없으시네요. 수상자분께 직접 확인해 보시겠어요? 정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괜찮아요. 그냥 뒤에서 서서 볼게요. 정숙은 조용히 시상식장으로 들어갔습니다. 넓은 강당에는 의자들이 줄지어 놓여 있었고 무대 위에는 시상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정숙은 맨 뒤편 구석에 서서 무대를 바라보았습니다. 잠시 후 시상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사회자가 무대 위로 올라와 말했습니다. 오늘은 우리 지역의 모범 창업자분들을 시상하는 뜻깊은 자리입니다. 이분들의 노력과 열정이 지역 경제 발전에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명의 창업자들이 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민수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사회자가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순천 민수한식당 대표 김민수 씨를 모시겠습니다. 민수가 무대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큰 상패를 받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민수는 마이크를 잡고 수상 소감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이렇게 큰 상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식당은 제 아내와 함께 힘을 합쳐 만든 것입니다. 모두 아내의 덕분입니다. 민수는 잠시 멈추더니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신 장모님 덕분입니다. 장모님께서 생전에 저희를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이 상을 장모님께 바칩니다. 정숙은 그 말을 듣고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돌아가신 장모님? 정숙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민수는 정숙이 세상을 떠났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장내에서는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민수의 말에 감동한 듯 박수를 쳤습니다. 그러나 정숙은 그 자리에서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정숙은 천천히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사람들 사이를 지나 무대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정숙의 걸음은 느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장내가 점점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정숙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민수는 무대 위에서 정숙을 발견하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지연도 객석에서 일어나며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숙은 무대 앞까지 걸어와 멈춰섰습니다. 그리고 조용하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죽었다고요? 장내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리며 정숙과 민수를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사회자는 당황한 표정으로 마이크를 내려놓았습니다. 민수는 말을 잇지 못하고 무대 위에서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정숙은 핸드백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 안에는 임대계약서 원본이 들어 있었습니다. 정숙은 그 봉투를 높이 들어 보이며 말했습니다. 여기 계약서가 있어요. 내 돈으로 세운 식당이란 증거요. 보증금 5천만 원, 박정숙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장내는 더욱 술렁였습니다. 사람들은 놀란 표정으로 정숙을 바라보았습니다. 지연은 객석에서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수는 무대 위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정숙은 천천히 무대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민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나는 직원이 아니라 이 식당의 뿌리요. 내 이름을 지우고 내가 죽었다고 말하면 그게 효도입니까? 민수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정숙은 상패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상패에는 지역 모범 창업자 김민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정숙은 씁쓸하게 웃으며 무대를 내려왔습니다. 정숙은 시상식장을 나섰습니다. 정숙은 시청을 나와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정숙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고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숙은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속이 시원했습니다. 그동안 참았던 말을 드디어 한 것입니다.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동안 정숙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늘은 맑았고 햇살이 따스하게 비쳤습니다. 정숙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었지만 정숙은 진실을 말한 것에 대해 당당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핸드폰에 부재중 전화가 수없이 찍혀 있었습니다. 모두 지연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정숙은 핸드폰을 들여다보며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러나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딸과 이야기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정숙은 문을 열었습니다. 문 밖에는 지연이 서 있었습니다. 지연의 눈은 빨갛게 부어 있었고 얼굴에는 눈물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지연은 정숙을 보자마자 무릎을 꿇으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정숙은 딸을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연은 눈물을 흘리며 계속 말했습니다. 엄마, 저희가 잘못했어요. 민수 오빠도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엄마한테 너무 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정숙은 조용히 지연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집 안으로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지연은 소파에 앉아 계속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숙은 부엌에서 물 한 잔을 가져와 지연에게 건넸습니다. 물 마셔라. 그리고 진정해. 지연은 물을 마시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정숙은 지연 옆에 앉아 조용히 물었습니다. 민수는 어디 있니? 민수 오빠는 식당에 있어요. 오늘 시상식 일로 손님들한테 연락이 많이 왔어요. 사람들이 수군거리고 있어요. 오빠가 정말 힘들어해요. 정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 거짓말은 언젠가 드러나는 법이야. 지연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민수 오빠가 그런 말을 할 줄 몰랐어요. 엄마가 돌아가셨다고 말할 줄은 정말 몰랐어요. 정숙은 딸을 바라보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지연아,
내가 나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뭐니? 내가 왜 그랬냐고 물어보고 싶은 거니? 지연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숙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는 너희가 식당 차릴 때 내 전세금 다 털어줬어. 5천만 원이라는 돈이 얼마나 큰 돈인지 아니? 엄마가 평생 모은 돈이야. 그 돈으로 너희가 식당을 차렸어. 그런데 너희는 엄마 이름을 어디에도 올리지 않았어. 간판에도 계약서에도 아무 데도 없어. 지연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정숙은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민수는 내 이름으로 된 계약을 자기 명의로 바꾸려고 했어. 나한테 위임장 받아서 말이야. 엄마가 그걸 알고도 가만히 있을 것 같았니? 지연은 놀란 표정으로 정숙을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그건 저도 몰랐어요. 민수 오빠가 그렇게 했는지 몰랐어요. 정숙은 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지연아, 엄마는 돈을 돌려받고 싶어서 이러는 게 아니야. 엄마는 그냥 인정받고 싶었어. 내가 너희를 도왔다는 걸, 내가 그 식당의 시작이었다는 걸 인정받고 싶었어. 그런데 너희는 엄마를 없는 사람처럼 만들었어. 심지어 죽은 사람으로 만들었어. 지연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정숙은 딸을 끌어안으며 등을 토닥였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정말 못났어요. 엄마를 생각하지 못했어요. 정숙은 딸을 안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연아,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니? 엄마는 너희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뿐이야. 하지만 이렇게 살 수는 없어. 엄마도 사람이야. 엄마도 존중받고 싶어. 지연은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저희가 고칠게요. 식당 간판도 바꾸고 계약서도 원래대로 돌려놓을게요. 엄마 이름을 넣을게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정숙은 딸을 바라보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렇게 해라. 하지만 엄마는 조건이 하나 있어. 민수가 직접 엄마한테 와서 사과해야 해. 진심으로 사과해야 해. 지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엄마. 제가 민수 오빠한테 말할게요. 꼭 엄마한테 사과하러 오게 할게요. 며칠 후 민수가 정숙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민수는 문 앞에서 고개를 숙이며 서 있었습니다. 정숙은 문을 열고 민수를 집 안으로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민수는 소파에 앉지 않고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민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민수를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계속 말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저희를 도와주신 것을 잊고 살았습니다. 어머니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시상식에서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말한 것은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일입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민수는 고개를 조아리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숙은 민수를 일으키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수야, 일어나라. 나는 내가 진심으로 반성하는 걸 알아. 이제 다시 시작하자. 하지만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해.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니.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를 존중하겠습니다. 정숙은 민수의 어깨를 가볍게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그래, 이제 식당으로 돌아가서 일해라. 손님들이 기다리고 있을 거야. 민수는 정숙에게 다시 한번 고개를 숙이고 집을 나섰습니다. 정숙은 민수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몇 달이 흘렀습니다.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왔습니다. 순천의 거리에는 첫눈이 내렸고 하얀 눈이 조용히 세상을 덮었습니다. 정숙은 창밖을 바라보며 따뜻한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지연이었습니다. 엄마, 오늘 식당 오실 수 있으세요? 엄마께 보여드릴 게 있어요. 정숙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알았어. 조금 있다가 갈게. 정숙은 따뜻한 외투를 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눈이 내리는 거리를 걸으며 정숙은 지난 몇 달을 떠올렸습니다. 시상식 이후로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민수는 진심으로 반성했고 지연은 정숙에게 자주 연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식당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버스를 타고 식당 앞에 도착하니 정숙은 깜짝 놀랐습니다. 식당 간판이 완전히 새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예전의 화려한 간판이 아니라 소박하지만 정감 있는 나무 간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간판에는 정숙의 손글씨로 쓴 글씨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정숙한 식당. 그 아래에는 작은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사람 냄새 나는 집. 정숙은 그 간판을 보며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정숙이 처음 붓으로 쓴 글씨를 그대로 살려서 만든 간판이었습니다. 정숙은 손으로 간판을 쓰다듬으며 감동했습니다. 식당 문을 열고 들어가니 지연과 민수가 환하게 웃으며 정숙을 맞이했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간판 보셨어요? 민수가 밝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봤어. 정말 예쁘구나. 지연이 정숙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이 식당은 엄마 이름으로 된 식당이에요. 엄마가 이 식당의 주인이세요. 정숙은 눈물을 참으며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지연은 정숙을 안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이제는 엄마를 제대로 모실게요. 정숙은 딸을 끌어안으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래, 고맙다. 엄마는 그저 너희가 행복하면 돼. 민수가 다가와 정숙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특별한 날이에요. 어머니를 위한 자리를 준비했어요. 이쪽으로 오세요. 민수는 정숙을 주방 옆 작은 공간으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는 아늑한 의자와 작은 테이블이 놓여 있었고 벽에는 정숙의 사진이 액자에 담겨 걸려 있었습니다. 그 사진 아래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정숙한 식당 창립자 박정숙. 정숙은 그 액자를 보며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드디어 자신의 이름이, 자신의 존재가 인정받는 순간이었습니다. 정숙은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지연이 정숙의 어깨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계산대 옆 말고 여기 앉으세요. 그리고 주방에서 저랑 같이 일해요. 엄마가 만든 음식을 손님들한테 대접해요. 정숙은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이제 같이 서야지. 엄마가 너희를 도와줄게. 그날부터 정숙은 식당에서 일했습니다. 그러나 예전처럼 구석에서 물잔을 닦는 것이 아니라 주방에서 지연과 함께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정숙이 만든 된장찌개는 손님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났고 사람들은 정숙의 음식을 먹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한 손님이 식사를 마치고 정숙에게 다가왔습니다. 사장님, 어머니, 된장찌개 정말 맛있어요. 어머니가 직접 만드신 거죠? 정숙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요, 제가 만들었어요. 맛있게 드셨다니 기뻐요. 또 오세요. 손님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식당을 나섰습니다. 정숙은 그 모습을 보며 뿌듯했습니다. 이제 정숙은 더 이상 보이지 않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정숙은 이 식당의 중심이었고 뿌리였습니다. 저녁 무렵 손님들이 줄어들자 정숙은 계산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손님들이 정숙을 보며 먼저 인사했고 정숙은 그들에게 환하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지연이 주방에서 고개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저녁 준비할 건데 같이 하실래요? 정숙은 일어서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같이 하자. 정숙은 주방으로 들어가 지연과 함께 저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채소를 썰고 국을 끓였습니다. 주방에서는 따뜻한 김이 피어올랐고 정숙과 지연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민수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식당 밖으로 나가 간판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눈이 내리는 저녁 간판은 따뜻한 불빛을 받아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정숙한 식당 사람 냄새 나는 집. 민수는 그 간판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이 식당은 어머니 덕분입니다. 시간이 흘러 밤이 되었습니다. 정숙은 집으로 돌아가기 전 식당을 한 바퀴 둘러보았습니다. 테이블마다 손님들의 흔적이 남아 있었고 주방에서는 여전히 따뜻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정숙은 그 모든 것을 바라보며 깊은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지연이 정숙의 외투를 가져와 입혀주며 말했습니다. 엄마, 조심히 들어가세요. 내일 또 오세요. 정숙은 딸의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내일 또 올게. 우리 같이 일하자. 정숙은 식당을 나서며 다시 한번 간판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눈이 내리는 밤하늘 아래 간판은 여전히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그 빛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떤 이름은 세월에 지워져도 그 사랑은 여전히 식탁 위에 남는다. 정숙은 조용히 중얼거리며 집으로 향했습니다. 눈이 내리는 거리를 걸으며 정숙의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이제 정숙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정숙에게는 가족이 있었고 자신의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정숙한 식당은 오늘도 따뜻한 불을 밝히며 사람들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언제나 정숙이 있었습니다. 당신의 하루에 작은 감동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걸어주세요. 다음 이야기도 따뜻하게 준비해 두겠습니다.